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연경입니다. 현경 선생님은 스스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높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어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진짜 이거는 어떤 전환이 되는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한 살 많은 언니가 있어요. 근데 언니는 항상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노래는 아니다. 피아노도 잘 치고 뭐든지 제가 봤을 때 잘하는 언니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넘기를 하는데 왠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네가 못하는 게 뭐가 있냐. 그 한마디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 근데 그때 쌩쌩이를 했거든요. 진짜 그때 잘했어요. 이후로 체육을 잘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네. 네.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지금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지만, 초등학교 때는 별로 자존감이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뭐 글 잘 쓰는 친구, 노래 잘하는 친구, 운동 잘하는 친구, 막 이런 애들이 다 부럽고, 왜 나는 이런 재능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의 주제가, 네. 오늘 이제 그 학부모님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신이 재능감이 없다고 느끼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입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라는 게 오늘의 질문이거든요. 네네. 네.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할 것 그렇죠. 같아요. 속상하죠. 네. 근데 아까 저희의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이거는 상태적인 문제지, 네, 영원한 문제는 아닐 그렇죠.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가 엄마 저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에 부모님이 동화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머 정말 우리 아이가 정말 재능이 없어 어떡하지 막 이런 지금 아마 이 질문을 하신 부모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동화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은 각자 다 자기만의 재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학교에서 아마 그런 아이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재능이 있는 친구들. 많죠. 네. 제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학교라는 곳이 이 아이들을 다 담을 수 없구나. 담을 수 없는 그릇이죠. 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재능이 없어 보이는 이 아이, 아까 말했던 네. 그 재능이 없어요라고 고민하는 그 아이는 분명히 재능이 있는데 학교에서 발견이 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학교라는 그 교육과정 안에서 네. 발견이 안 된 거지 있다라는 건 전 확실히 알고 맞아요. 네, 믿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는 참 재능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왜냐면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재능하면 뭔가 학교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 네. 나중에 얘가 커리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말 잘하는 것도 재능이잖아요. 그렇죠. 큰 재능이죠. 그리고 친구들 상담 잘해주는 것도 재능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이들 스스로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재능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게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 학교에서 만나본 친구 중에 혹시 뭐 반전이 있는 친구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얘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와 얘가 이런 재능이 있었어? 뭐 이런 거 발견한 경우가 있으셨을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네. 네, 특히 어떤 프로젝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주도해서 가는 체험학습을 가거나 그러면 네. 몰랐던 부분을 발견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네. 또 특별히 또 아이랑 어떤 우연한 기회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머 얘가 이런 아이였네 라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한 예로 저는 이제 물리 선생님이었잖아요. 근데 물리 선생님인데 물리를 계속 공부를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물리 1, 물리 2를 계속 수강하는 물리를 좋아하는 친구였나요? 그랬던 것 선생님을 같아요. 좋아했었나요? 둘도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얘가 평상시에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러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물리 시험을 딱 봤는데 거의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였죠.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얘가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물리 1, 2를 수강했는지부터가 물리 1일 때도 물리 2일 때도 알고 봤더니 게임 개발자였던 거예요. 오, 벌써 그 나이에요? 네네. 그래서 게임 개발자여서 출시한 게임도 있고 또 실제로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편집으로 숨은 고수. 네, 그걸로 전문가로 돈도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혹시 선생님 연봉보다 더 많고 더 많이? 네, 약간. 근데 그 친구가 그럼 물리를 왜 배웠냐면 그 물리 엔진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게? 네네. 그래서 게임을 만들려면 뭐 포물선 법칙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물리 법칙을 모르면 게임을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 게임을 잘 만들기 위해서 물리 1, 2를 수강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시험은 못 봤어요.
그렇군요. 네. 제가 원하는 게 딱 있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등급이 낮으니까 너는 물리에 재능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고 그렇죠. 그 호기심을 따라가는 네, 것도 네. 재능인 거죠. 네. 그렇군요. 아까 이제 현경 선생님이 프로젝트 수업 얘기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그동안에 학교에서 재능을 발현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를 발견할 기회가 너무 없어요. 그렇죠. 사실 시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네. 시험이 발견해 줄 수 있는 재능은 인지적인 재능밖에 없는 맞아요. 거죠. 근데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아이들끼리 야, 너 뭐 잘해? 쟤 뭐 잘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쟤 네, 되게 맞아요. 편집 잘해. 네. 그러면은 쟤 스토리 잘 써. 뭐 이렇게 해서 애들끼리 이렇게 서로 자기가 잘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애들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아이들은 어떤 아이는 정말 대화를 잘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럼 그게 뭐가 재능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희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재능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마지막 소감을 낼 때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라는 저한테 수업 소감을 냈는데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많은 장면들을 만들어줘서 아이 스스로 아, 난 이걸 잘했구나, 난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이를 여러 토양에 심어봐라. 아, 네. 네, 왜냐하면 이 토양에서는 뭐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얘를 이 다른 토양에 심었더니 너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각자 자기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네. 다양한 간접 경험일 수도 있고 네, 경험들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조금 관심이 있는 부분에서 성공 경험 쌓게 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나한테 어울리는 땅이 무엇일까를 분명히 찾으면 아이들은 다 재능이 있다고 봐요. 네, 네. 네. 아까 효경 선생님 그리고 어머님이 그 해준 그 한마디 네, 네. 그 한마디가 이렇게 바꿔놓은 어떤 결정적 순간이 됐잖아요. 네, 네. 그때 엄마가 저한테 언니가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라는 그 말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저희 아이들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재능이 없다고 해서 그거를 정말 너무 믿고 걱정하시기보다는 아직 우리 아이가 뭔가 못 찾았을 거야. 그렇죠. 혹은 있지만 내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고 아이 스스로 그걸 재능이라고 인정 안 하는 걸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잘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잘 관찰하시고 일단 재능이라는 거는 보통 관심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게 뭔지 보시고 이 아이가 뭔가 아까 현경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좀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경쌤은 집에서 자녀분들이 자기가 잘하는 거를 찾기 위해서 어떤 걸 혹시 도와주고 있으신가요? 저는 집에서 아이들한테 좀 이것저것 좀 많이 해보게 하는데 이게 제가 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엄마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뭐 레진아트를 해보고 싶어요. 프랑스 자수를 해보고 싶어요 하면 쉬운 것부터 한번 시켜봐 주는 거예요. 재료를 사서.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데 영상도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막 거창한 게 아니라 뭐 조그만 목걸이 펜던트 하나 만들어 보고 성공하면 다음에 또 이제 앞뒷면 투명한 거 그걸로 조금씩 이렇게 발전시켜가다 보면 엄마 나 이거 할 수 있다 라는 걸로 해서 아이가 좀 자신감도 갖고 또 나 만들기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나 이런 거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는 결과물을 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결과물이 있고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네. 해줬을 때 아이들이 그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뭔가 자기만의 결과물을 만들어 보게 하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아이들이 재능이 없다고 느낀 이유는 제가 이렇게 보면 학생들을 만나보면 항상 위를 보고 있어요. 그쵸. 나보다 잘하는 애. 네, 그리고 나는 지금 10m밖에 뛸 준비가 안 되는데 막 100m를 보고 있으니까 나는 재능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아이의 현재 수준, 현재 수준 그리고 현재 관심에 맞는 적절한 어떤 미션, 그러니까 성공 경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거를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하실 때도 처음에 작게 하나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걸 만들어보고 이런 걸 했잖아요. 네. 제
기억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이제 아들이 언젠가 이제 자기 동생, 사촌 동생이 있는데 그 사촌 동생을 잘 돌보는 미션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네. 네. 그 아이가 어딘가 그 아이를 데리고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슈퍼에 가서 그 아이가 먹고 싶은 걸 잘 사주고 집에까지 돌아오게 하는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때 미션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아이가 그걸 해왔을 때 그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 뭐라고 할까요? 만족감.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저 오늘 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되게 그 아이한테서 되게 빛이 난다는 생각이 했고 그때 너 정말 동생을 잘 돌봐주는구나 이런 거에 재능이 있구나 라고 얘기해 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계속 위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수준에서 할 수 있고 만족감 느낄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걸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들이 굳이 또 부모님이 비교하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도 이 아이, 저 아이, 반 아이들과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당연히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엄마부터도 우리 부모님들부터도 누구와 비교하는 거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아이가 자기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갖도록 네네.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이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해 봤고요.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 아직 낮은 게 아니라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아직 내가 도와주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한번 잘 관찰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